한번 봅시다. Z라는 확률 변수가 x 플러스 y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것의 확률 밀도함수 구해라. Z가 지금 연속형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CDF를 구하고 미분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 즉 누적분포법을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변수 변환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을 모두 다 보여드리는 풀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DF를 구하는 방식. 이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Z가 그 하나의 변수가 결합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결합 확률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따라갔을 때 라지 FZ Z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의 확률 변수인 거죠. 물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확률 변수는 여러 개지만, 그래서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CDF는 정의에 따라서 라지 Z가 Z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X 플러스 Y가 Z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뭐예요? X, Y 두 확률 변수에 대한 영역이죠. 영역 내에서 확률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에서 적분하라 라는 의미였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조건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로 각 확률 변수는 독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균등 분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각 확률 밀도 함수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x와 y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는 조건 하에 각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얘가 성립하는 것은 0과 2에서만 2분의 1인 거고, 그 외의 범위에서는 0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주면 이 영역 안에서는 뭐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각각을 곱한 그 외의 영역에서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각형으로 표시된 요 영역 안에서만 4분의 1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한편 얘는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죠. 중적분, 두 확률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어떤 영역에서 해주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대응된 확률 변수의 값의 형태로 부등식을 표현해 보면 x 플러스 y가 z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도메인, 그러니까 좌표 평면 전체가 도메인이긴 한데 사실상 확률 밀도 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 유의미한 영역은 뭡니까? 사각형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z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이고 y절편이 z인,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밑쪽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지금 사실상 적분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얘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앞으로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은 물론 Z에 종속되는 영역이긴 하죠. 그래서 RZ, 그리고 한편으로 요 빨간색 사각형 영역 안에서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4분의 1로 고정이기 때문에 상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넓이 요소를 적분해주면은 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수는 앞으로 빼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얘가 되고요. 얘는 중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저희가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는 주어진 영역 안에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마찬가지로 전에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수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편해진 거긴 해요.
z의 범위에 따라서 근데 파란색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z가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 볼 것도 없이 0이 되죠. 두 번째로는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2보다 작을 때, 이때까지는 뭔 거예요? 그냥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돼요. 얘도 z가 되죠. 그래서 2분의 z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z가 2부터 2,2를 지나기 전까지 생각해 봅시다. 2,2를 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2,2를 지날 때 z 값은 4죠. 그러니까 z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건데, 파란색 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1, 2, 3, 4, 5 오각형의 넓이가 돼요. 오각형 넓이를 구하는 차라리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작은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는 게 낫겠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한편으로 뭐예요? z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모든 영역을 다 합했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성질에 따라서 혹은 정의에 따라서 값이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만 끝나면은 누적 분포 함수가 완성이 되죠. 자, 뭡니까? 여기는 그 x의 값이 2일 때죠.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z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 x의 값이 2일 때 y의 값은 z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게 z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 부분의 길이가 2니까 2 빼기 z 마이너스 2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4 마이너스 z가 되네요. 그리고 대칭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사실상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4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되고, 그것을 뭐에서 빼주면 돼요? 전체 사각형에서 빼주면 되니까 4에서 빼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각 경계 값을 대입했을 때 연속이 되면은 어느 정도 검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z 2 대입하면은 뭐가 됩니까? z 2 대입하면은 얘가 좀 잘못됐죠. 지금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2 대입했을 때 뭐 나오나요? 지금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에어리아의 영역, 에어리아만 구했지 그 4분의 스케일링을 안 했네요. 4분의 1 곱해줘야 되겠죠. 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를 실제로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나와요. 여기서는 2분의 1 나오고, 이를 실제로 여기다가도 밑에 값에다가 대입하면은 2분의 1 나옵니다. 제대로 계산이 된 거죠. 여기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CDF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구간에 따라서 미분하면은 PDF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8분의 z를 미분하면 4분의 z가 되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글씨가 악필이어서 2와 4 사이에 있을 때는 미분해 봅시다. 참으로 귀찮긴 하나. 됐죠. 이것을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됐죠? 됐고요. 훌륭합니다. 4. 예,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4분의 z 2,
2분의 1. 이렇게 고 이렇게 되네요. 제대로 됐나? 아, 아니죠. 이게 2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이상한데? 이게 2고요. 이게 4네요. 대칭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죄송해요. 지금 오늘의 집중력을 다 썼어요. 실제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 일단 알고 싶은 것은 평균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그린 거고, 평균은 0부터 4까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간 나눠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마무리 해볼까요? 12분의 8 되고요. 4분의 1 여기 16 빼기 4 3분의 1 14 빼기 8 계산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2 곱하기 12 3분의 50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이걸 계산해주면 3분의 2 플러스 24니까 6 마이너스 12분의 56 돼서 4, 3, 12 14가 되겠죠. 3분의 14가 돼서 6 마이너스 3분의 12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방향 하나가 더 있죠. 사실 좀 길긴 한데 그 변수 변화법은 뭐 대략적인 개관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까지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Z라는 확률 변수가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잖아요. W라는 적당한 하나의 확률 변수를 세팅을 합니다. 그것은 다만 X와 Y에 대한 최대한 단순한 형태의 확률 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해볼까요? 대략 X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사이에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ZW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와 XY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성립한다. 야코비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야코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입니다. 어떤 디터미넌트의 파셜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입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x와 y를 z와 w에 대한 그 식으로 바꿔야겠죠. x는 w고요. y는 z-w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z에 대해서 미분은 0이고 1이고요. z에 대해서 1이고 w에 대해서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1이 됩니다. 그쵸? 한편 얘는 아까 계산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x, y라고 하는 것이 그 r 안에 있을 때, r이라고 하는 것은 여 정사각형 영역 아닌 거죠. 그쵸? 자, 이것을 이제 플레인 옮길 거예요. 플레인 옮길 건데, 어머나, 요 영역 공간을 다 썼네요. 위에 부분을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좀 걸리네요. 네, 됐습니다. 이것을 Z와 W 플레인으로 옮길 겁니다. 그렇다 했을 때 X와 Y 자리에다가, X와 Y의 범위에다가 Z와 W에 대한 식을 그대로 대입시키면은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찰할 수가 있죠. W는 0과 2 사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연결을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Z를 더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영역이 됩니다. Z보다는 작고요. Z-2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W는 0과 2 사이니까 결국에 영역은 어떻게 바뀌는 거다? 검정색 정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으로 찌그러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같은 거냐? ZW가 Z,W가 R 다시, 왜냐면 X, Y가 Z, W에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그렇죠.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 외의 장소에서는 뭐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사실상 뭐였어요? Z에 대한 그 PDF를 알고 싶은 거죠. Z에 대한 PDF를 근데 설계할 때는 뭐예요? 이 변수 변환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문제의 접근을 할 때는 사실상 그 결합확률 밀도함수를 먼저 구하죠. 결합확률 밀도함수가 있으면은 어떤 관심이 없는 변수에 대해서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한 주분표 확률 분포가 나오죠.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Z, ZW, ZW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뭐예요? W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Z에 대한 거니까 이거를 주변부 확률 분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CDF 구할 거 없이 바로 직방으로. 그래서 Z, 그러니까 W에 대해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영역에서 W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는 2고요. 여기도 2죠. W가 0부터 Z, 얘가 뭡니까? W는 Z죠. 0부터 Z까지 가요. 단, 이 양상은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은 Z가 0부터 2 사이일 때만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누적분포법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Z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사실상 그 확률 밀도 함수가 0인 부분에서만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0이 되고요. 적분이 아니라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죄송해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접근이니까 접근하는 게 맞죠. 근데 어차피 쌓아봤자 0이죠. 그 주어진 빨간색 영역 밖에서는 0이 되고, 그리고 Z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0부터 어디까지 쌓는 거예요? W를 Z까지 쌓는 거죠. 4분의 1이라는 고정된 값을요. 왜냐면은 얘니까 이 영역 안에서, 그쵸? t
D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Z가 되고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된다? 뭐 Z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2부터 4까지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W가 얘는 뭐였어요? W가 Z-2 해서 W가 2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Z-2부터 2까지 간다. 4분의 1 dW 계산하면은 뭐가 돼요? 4분의 1 곱하기 4-z가 되죠. 아까랑 동일한 기억이 나옵니다.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요. 아, 개괄적으로만 한다 했는데 결국에 다 구해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누적분법보다 변수변환법의 설계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왜냐면 W라는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꾸릴지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X, W라는 변수를 X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평행사변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모양이 됐지만 뭐 3x 플러스 뭐 2y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단 영역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좀 쉬운 영역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틀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인 스케치는 뭔 거예요? 그 결합확률 분포 함수를 구한 다음에 관심 없는 변수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분해서 주변부 확률 분포를 얻는다. 이런 식의 스케치인 거죠. 두 방식 전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